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콕 동부,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 명소들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해요. 바로 에라완 박물관, 그리고 무엉보란이라는 곳입니다. 에라완 박물관은 거대한 코끼리의 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아마 그 무엉보란은 네이버나 이런 데로 검색을 하시거나 구글맵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무엉보란이라는 이름보다는 에이션트 시티, 고대 도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검색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군데는 보통 같은 BTS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는 케이스가 많고,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그 티켓을 판매를 할 때 두 개를 묶어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행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에라완 박물관과 무엉보란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장소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라완 박물관을 갔을 때는 BTS 창에라완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창에라완역은 사실은 번화가 쪽은 아니에요. 완전히 좀 외진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지금 바깥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밖에 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죠.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현지인들 그냥 사는 그런 동네 어떤 곳에 박물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차로 이동하면서 거대한 코끼리상을 보신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라완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내리면은 역 한켠에서 저 멀리 거대한 코끼리가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창에라완역에서 에라완 박물관까지 가는 셔틀, 무료 셔틀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한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글맵 켜고 걸어보긴 했는데요. 걸어서 갈 때는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여서 어떻게든 걸을 수는 있는 거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으슥한 길로 알려져요. 그렇다 보니까 좀 무섭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걸어서 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그 버스들 모여있는 정류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셨다면은 제대로 걸어오신 게 맞습니다. 이대로 길 따라가다 보면은 그 에라완 박물관이 한쪽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이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어요. 내가 걸으면서도 지도를 계속 보면서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오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걸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멀리 코끼리상이 보이면은 제대로 온 게 맞겠죠. 에라완 박물관은 외국인들에겐 좀 더 비싸게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티켓팅을 한 다음에 그 티켓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티켓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장을 했을 때는 아마 400바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하게 되면은 도장을 찍어주죠. 도장을 찍어주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관광지 가면 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은 머리 셋 달린 저 코끼리의 동상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저 동상이라기보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이 머리 셋 달린 코끼리의 이름이 태국식으로 에라완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머리 셋 달린 코끼리는 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동물은 아니고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인 아이라바타란 신일 거예요. 요거의 태국식 이름이 바로 에라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갔을 때는 내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 거대한 코끼리 동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내부를 볼 수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간이 펜스 같은 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원 구경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코끼리들 동상을 볼 수 있었고, 정원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요한 음악도 흐르고 있어가지고 걷는 중간중간에 힐링은 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입장료를 생각한다면은 그 규모가 크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 바퀴 다 도는데 30분이면 될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박물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그 같이 구경하는 관광객이 한 팀인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구경을 했기 때문에, 비록 제가 그 코끼리 동상 안에 있는 건축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조용하게 구경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용히 그 주변 경치를 관람할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입장료 대비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이제 왔었던 그 시간 대비를 생각한다면 좀 아쉬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좋은 구경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재밌는 게 이제 코끼리 근처로 가게 되면은 조그맣게 이제 코끼리 소리도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에라완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역할과 동시에 현지인들이 와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원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볼 수는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을 띄우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기하기는 했었어요. 나름대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만약에 실내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았었긴 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아마도 한번 와보긴 잘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걸어서 오기에는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 오실 때는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하다못해 택시를 타고 오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BTS 케하역입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에라완 박물관을 오기 위해선 창 에라완역에 왔어야 됐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역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케하역과 그 창 에라완역은 가까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라완 박물관과 지금 소개해드릴 무엉보란을 보통 하루 코스로 엮어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케하역에서 내리시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는 그 썽태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 썽태우를 타고 그 무엉보란까지 이동을 했는데, 사실 오랜만에 탔어요. 그 현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 썽태우는 오랜만에 탔기 때문에 좀 버벅버벅 됐던 건 있었지만 고작 한 10바트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 썽태우를 내리게 되면 딱 보이는 경치가 이런 경치입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저도 무엉보란이 규모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규모가 클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라완 박물관이랑 무엉보란을 같이 오셨다 하신다면은 에라완 박물관을 먼저 가시고 무엉보란을 보시는 게 낫지, 무엉보란을 먼저 보시고 에라완 박물관을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에도 써있다시피 에이션트 시티, 고대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를 형상화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딱 입구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규모를 실감할 수가 있고, 주변에 그런 조형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은 와, 굉장히 규모가 크구나라는 거를 한 방에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입구에서 보이시는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놀라울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입구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카트들이 대기가 돼 있고, 그 뒤쪽으로는 자전거가 준비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걸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거를 입구에서부터 좀 느낌이 오는 거죠. 무엉보란은 에라완 박물관보다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입장료도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티켓팅을 했고, 갔을 때 아무래도 워낙에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티켓을 끊는 것보다는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전동 카트를 빌렸어요. 자전거를 탈 수도 있었긴 하겠지만 전동 카트를 타는 게 더위에는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앙보란에 도착하자마자 그 골프카를 빌렸어요. 전기차죠. 전기차는 1시간에 그 350바트를 쓸 수 있고 1시간 늘어날 때마다 100바트씩 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돌아볼 건데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자전거는 무료 대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까 하다가 뭐 좀 차치 좀 부려봤습니다. 어차피 뭐 12,000원? 뭐 1시간 더 한다고 해도 15,000원 정도면은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혼자서 골프카를 타야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원래 4인 정도 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4명 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골프카에 타서 설명을 듣고 가면 됩니다. 제가 전기차는 여러 가지 타봤지만 또 골프카를 직접 몰아보는 거는 또 이렇게 처음이네요.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타는 방법은 다 똑같고, 탈 때 반드시 그 패스포트나 그 뭐 여권이나 아니면은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맡기고 타야 됩니다. 뭐 나중에 차가 파손됐을 때를 대비해서겠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출발을 할 때 이렇게 한글로 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게 좋긴 하겠죠.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진장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니려고 해도 굉장히 빡세고, 그리고 이렇게 볼 곳이 더 많아서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남짓을 구경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걸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어떤 지역,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처럼 안에 자동차나 골프카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걸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잠깐 해놓고 이동을 해서 구경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장소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되게 조용하네요. 조용해서 이렇게 멘트 치는데도 부담이 없고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좀 덥긴 해요. 와, 황금색 사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정숙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이렇게 촬영도 해보고 갑니다. 황금불상이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곳입니다. 단순한 박물관, 야외 박물관이나 뭐 그런 테마파크 같은 경우로 생각을 했는데 좀 분위기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홍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박물관이라고 써 있었는데 조금 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엉보란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태국의 여러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관광 명소 아니면은 좀 주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조금 작게 다시 꾸며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뭐 미니어처 마을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작은 공간에 다양한 태국의 문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게다가 지도를 보면서 다니시다 보면은 설명도 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여행이 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뭐 모르면은 구경만 하고 다녀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골프카에서 편하게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드라이빙 하는 맛도 좀 있고 재밌습니다. 지금 돌면서 어떻게 지도를 보면서 다니고 있기는 해요. 보면은 지금 여기 19번 써 있는 곳이 쿤펜가옥이라는 곳이에요. 쿤펜가옥이라는 곳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도에는 한글로 이제 어디가 어디다라는 건 써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왔을 때는 영어 설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아쉽긴 하죠. 뭐 간단하게 써 있는 건 아유타야 스타일의 그 집이다.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게 좀 아쉽고 좀 재밌는 거는 이런 번호들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원래 있는 것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놓은 곳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곳들은 이제 창작을 해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들은 원래 여기에 있던 거를 살려놓은 곳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지도의 번호별로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옷도 빌려주고 하나봐요. 저는 요거는 패스하려고요. 무엉보라의 이미지는 단순하게 미니어처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박물관, 뭐 거대한 박물관, 야외 박물관 같은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예쁜 곳이 많고 조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얘네들도 그걸 알아. 그렇다 보니까 예쁜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가 사진 포인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가서 사진 찍으면 좀 더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좀 되게 신기한 장소긴 해요. 제가 지금 골프카트를 몰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운전 중인데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한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여기 사진 찍을 때가 정말 많네요. 제가 지금 초입 일부만 좀 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와 이 골프카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걸어서는 죽어도 못 다닐 것 같고 이제 또 카트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다닐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인 이상이시면은 무조건 카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혼자 오신다면은 뭐 자전거도 괜찮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땡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더울 거는 예상하시고 자전거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걷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걸으면 여기 초입만 좀 보다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골프카트를 몰고 이렇게 운전하는 재미도 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경치랄까? 좀 조형물들 같은 걸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서 구경하는 맛도 꽤 쏠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샷을 건지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만약에 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거나 태국을 많이 여행 와보신 분들이면 분들일수록 조금 더 이제 많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미니어처로 해놨기 때문에 나 여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나 이거 아유타야에서 봤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무앙보란을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다니시는 건 권장하지 않고
자전거,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돈 더 넣고서라도 이제 버기카, 흔히 얘기하는 골프카를 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매우 더워요. 네, 그리고 볼 때는 굉장히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값어치는 해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티켓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은 700바트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에서 결제를 하시고 가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입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니까 각지 알고 계시면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에라완 박물관과 무왕보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에라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박물관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박물관 같은 느낌은 아니고 작은 코끼리 사원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나 이제 볼거리들은 꽤 많이 있고 주변에 정원도 이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규모가 워낙에 작아. 그래서 규모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보는데 1시간은 고사하고 좀 빨리 보면 30분이면 다 보고 나올 정도의 규모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그냥 지나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주변의 경관이 예쁘고 특히나 이제 거대한 그 3마리의 코끼리 동상이라고 할까요? 그 상을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콕을 여러 번 다닐 때마다 도로 위에서 그 상을 본 적은 있지만 여기가 과연 어딜까 하다가 박물관이란 걸 알고 가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왕보란의 경우에는 거꾸로 그 에라완 박물관과는 달리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도보로 여기를 구경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저처럼 이제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태국의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해서 주요 명소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고 좀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특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진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또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구경도 하시고 태국의 역사에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단지 이제 방콕에서 거리가 좀 이제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 부분도 있고 입장료가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내가 방콕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도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일부러 찾아가야겠다 한다면은 오늘 설명드렸던 에라완 박물관이나 무왕보란은 필수 코스라고 보시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아니면 좀 더 독특한 여행을 하고 싶을 때 한 번쯤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